여러분의 돈에서 나오는 이익, 이걸 과연 누가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통은행과 새로운 금융기술 사이의 싸움이죠.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 100년 넘게 전통적인 은행들은 여러분의 예금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왔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세요. 전체 이익의 90%를 은행이 꿀꺽하는 동안 오른쪽에 있는 우리들의 돼지 저금통은 속절없이 금이 가고 있죠. 이건 여러분의 자산이 사실상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이익을 우리 모르게 벌어들이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스러운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628억 달러.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시나요? 이건 2025년 단 한 해 동안 미국의 대형 은행 딱 4군데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자액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 돈이 바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은행은 이 돈을 어떻게 버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순이자 마진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엄청난 격차를 한번 보세요.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의 0.4%라는 거의 주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자를 주면서 바로 그 돈을 굴려서 3.7%에 달하는 수익을 올립니다. 이 차이, 이 어마어마한 갭이 바로 은행 수익의 핵심인 거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마법 같은 시스템이 바로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돈의 아주 작은 일부만 금고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몽땅 대출로 돌려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통금융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이 단단해 보이던 시스템의 기초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고수익을 제공하면서도 100% 지급준비금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기술의 차이는 정말 명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돈의 형태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이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중간자도 없이 투명하게 가치를 옮길 수 있는 말 그대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꾸는 기술적 혁신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처럼 위험한 대출 장사를 하지 않아요. 모든 코인이 1대1로 안전자산에 의해 보증되니까 자산에서 나오는 시장 수익률을 중감에서 가로챌 필요 없이 돈의 진짜 주인인 여러분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죠. 자, 그럼 기존 금융 시스템은 이런 새로운 경쟁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어 반격에 나섭니다. 바로 입법입니다. 이 입법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세요. 2025년 7월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 통과되자 시장은 환호했지만 사실 여기엔 은행에 대한 엄청난 양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후 클래리티 액트라는 또 다른 법안은 상원에서 발이 묶였고 은행 로비는 어떤 타협도 거부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겉보기엔 그럴듯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섹션 4인데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사용자에게 직접 이자를 주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었어요. 디지털 달러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법으로 묶어버리려고 한 거죠. 하지만 늘 그렇듯 법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제3자 플랫폼들이 이 구멍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사용자에게 수익을 전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은행 로비는 이제 이 마지막 구멍마저 틀어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최종 변기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상원에 멈춰있는 Clarity Act의 Section 404. 이 조항이야말로 모든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은행 로비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행들은 스스로 속내를 드러내고 맙니다. 이 인용문은 그들이 직접 상원에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요. 이게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신들의 사업 모델,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명백한 규제 포획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월스트리트가 규제의 벽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오히려 자본이 그 벽을 넘어서 탈출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요. 이야기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은행 카르텔의 이 계획은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본은 그들이 세운 규제의 벽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 미국 내 플랫폼에서 이자 지급이 금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이 과연 순순히 은행으로 돌아갈까요? 천만에요. 돈은 훨씬 더 똑똑합니다. 연 4%에서 7%에 달하는 수익률을 찾아 허가도 필요 없고 국경도 없는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프로토콜로 그냥 옮겨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의 탈출을 정부조차 막을 수 없다는 건 이미 법원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판결들을 보면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보호하면서 정부의 규제 권한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이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코드에 있어요. 아시다시피 코드한테는 사업 정지하세요 같은 공문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결국 돈은 물과 같습니다.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따라서 가장 합당한 수익을 주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그게 어디든 말입니다. 이 거대한 금융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규제 논쟁이 정말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 걸 막으려는 기득권의 밥그릇 싸움일까요? 결국 이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죠. 한쪽에서는 규제 당국이 서둘러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탈중앙화 인프라가 공정한 수익을 원하는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미친 듯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과연 탈중앙화 기술은 규제의 족쇄가 채워지기 전에 수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자본을 모두 흡수할 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미래 금융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산이 어디로 향할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